이상하네요.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요즘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매일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약해질까?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죠.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식사는 잘 챙겨 먹는데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종아리는 돌처럼 뻣뻣해지고 그냥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계란, 고기, 생선을 먹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근육은 그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죠. 그런데 그 엔진이 약해지면 걷는 것부터 일어나는 것, 심장과 폐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혹시 계란이나 우유만 잘 챙겨 먹으면 근육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94%의 노인들이 매일 반복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수는 단순히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립을 잃게 만듭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장바구니를 들지 못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죠. 한번 근육량이 줄어들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예전처럼 흐르지 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미 걷는 게 버거워지고 몸이 적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쯤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먹는 평범하고 값싼 음식 중에도 계란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을 회복시키는 식품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 저는 왜 근육이 약해지는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도 힘이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근육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시켜주는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영양제나 약 없이도 단지 식단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이가 들어도 강한 몸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당신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매일 OK 인물을 걸으시는 80대 어르신부터 60대 초반인데도 보행기를 써야 하는 분까지요. 저를 가장 생각하게 만든 건 그 차이가 나이가 아니라 매일 어떻게 먹고 근육을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 할머니 74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 매일 아침 계란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할까요? 검사 결과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같은 나이대보다 약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계란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육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신 지방만 쌓이게 되죠. 김할머니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건강식, 계란, 붉은 고기 같은 음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소화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지만 그만큼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밤새 근육을 회복할 충분한 영양이 남지 않죠. 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몇 음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근육을 더 강하게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며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음식들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활용법을 아직 모르고 계실 뿐이죠. 저는 10분도 걷지 못하던 환자들이 식단을 제대로 바꾼 뒤 4주 만에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 그리고 올바른 이해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계란보다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10가지 평범한 음식과 그 뒤에 숨은 의학적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몇 주 안에 분명 느끼실 겁니다. 걸음걸이가 더 단단해지고 몸의 움직임이 다시 힘을 되찾는 것을요. 제가 노년층의 근육 약화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충분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합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때 완벽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계란, 붉은 고기, 우유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예전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있는데도 몸이 해마다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리코타 치즈, 코티지 치즈, MAI2입니다. 부드럽고 하얀 생치즈인데 사실 이것이 바로 자는 동안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비밀입니다. 리코타 치즈에는 카제인 캐세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가 아주 천천히 되기 때문에 몸이 오랫동안, 특히 밤사이 꾸준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금방 소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육 회복을 돕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근섬유를 복구하고 다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때 카제인은 바로 그 과정의 황금 재료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애 할머니 72세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다고 하셨죠. 검진 후 저는 잠자기 전에 작은 그릇 반 정도의 리코타 치즈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고 다리 통증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몸에 생기가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밤에 카제인을 섭취하면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리코타 치즈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이고 낙상 시 골절 위험을 낮춰줍니다. 임상 경험상 하루 저녁 25기 정도의 느린 소화단백질을 섭취하면 고가의 보충제 없이도 사육주 내의 근력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치즈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인에게 익숙하고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부 더 피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이건 식물성 식품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도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해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소플라본은 인공 호르몬제처럼 부작용이 없고 부드럽게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인 한씨, 76세는 은퇴한 기계공으로 무릎 통증과 팔 힘이 약해져 정비 일을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튀긴 고기 대신 두부구이를 일주일에 2번 드시라고 권했어요. 참기름과 천일염만 살짝 간해서요. 한 달 후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 자전거를 다시 고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확 줄었고 팔 근육량도 이전보다 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 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노년층의 근육 유지와 체지방 감소,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두부는 조리법이 간단하고 찌거나 살짝 굽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매주 먹을 수 있는 천연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병아리 콩더우 크키스입니다. 요즘 한국의 샐러드 가게나 채식 메뉴에서 자주 보이죠. 노란 동그란 모양의 콩인데 작은 그릇 한 사발만으로도 단백질 약 15,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엽산, 보렛 등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아리 콩은 복합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잠깐 힘내는 폭발형 에너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지속형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나, 할머니, 70세는 점심을 잘 챙겨 드셔도 오후만 되면 늘 피곤하고 졸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 쌀밥 대신 일주일에 3번 병아리콩 샐러드를 드시라고 권했죠. 한 달 후, 이젠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공원 산책도 훨씬 수월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콩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주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뉴트리언트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병아리콩 등 콩류를 섭취한 노년층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근지구력과 균형감이 훨씬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의 조화가 병아리콩을 스마트 에너지 식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통조림 정어리동 H임 홉씨 아머입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어리 한 캔에는 완전 단백질 20지 이상,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노년 건강의 황금 삼총사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햇빛을 적게 쬐고 실내 생활이 많은 한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박씨 78세는 정원 가꾸기 후 늘 종아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어리 통조림을 추가해 보시라고 했더니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예전 50대 때처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와 근력 지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어리는 싸고 구하기 쉽고 조리할 필요도 거의 없으며 보관도 오래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죠. 리코타 치즈, 두부, 병아리콩, 정어리, 이 4가지 음식은 근육에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진짜 과학이 증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잘 조합하기만 해도 몸은 서서히 예전의 에너지와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75세 이후에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70살이 넘었는데도 새 근육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올바른 재료를 공급하고 올바르게 돌봐주기만 하면 80세에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어 보이던 환자들이 식단을 몇 달만 바꿨을 뿐인데 다시 일어서고 걷고 삶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요. 이 과정에 탁월한 원재료 중 하나가 바로 기장 밀렛, HRTA입니다. 우리 조상 세대가 즐겨 먹던 전통 곡물이죠. 많은 분들이 새 모이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기장은 잊혀진 영양 보물 창고입니다. 기장밥 한 공기에는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약 6G, 그리고 풍부한 마그네슘, 철,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며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흰쌀과 달리 기장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대사저하로 근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저는 장씨 81세라는 은퇴한 목수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넘어질까봐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셨죠. 저는 아침 식사를 흰빵 대신 기장죽으로 바꾸고 호두 약간과 꿀을 조금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 떨림이 줄고 계단 오를 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기장은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도와 밤중 쥐와 경련을 줄여줍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기장이 포함된 식단이 노년층의 피로를 낮추고 근지구력을 높이며 자연스러운 영양 흡수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를 깊이 인상 지은 또 하나의 식품은 바지락 조갱이유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작은 1인분만으로도 완전 단백질 18기 이상, 비타민 B12, 아연, 타우린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특히 타우린은 근섬유의 퇴화를 막아주는 특별한 아미노산으로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개선해 근육 반응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팔다리 힘이 약한 환자들에게 조개탕 채소 듬뿍을 일주일에 한 번 권했습니다. 이씨 69세는 3주간 조개를 드신 뒤 컵을 들 때 손떨림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개가 인대와 관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절을 지탱하는 결합 조직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조개의 풍부한 아연과 오메가3는 콜라겐 재생을 도와 몸 전체의 연결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있으면서도 뼈 관절에 좋은 천연약이라 할 만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만 효과는 만만치 않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김놀이, 롱빈입니다. 얇은 김 한 장에는 충분한 단백질, 요오드, 마그네슘, 비타민C가 들어있어 근육세포의 빠른 회복과 항산화를 돕습니다. 학술지 머린 드럭스에 실린 연구는 해조류가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함유해 소화가 약해진 노년층에서도 더 빠르게 흡수되어 근육 합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씨 73세는 아침마다 허리 굳음과 요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김국을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신 뒤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보행이 한결 쉬워졌다고 하셨죠. 이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균형 있게 해주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갑상선이 건강하면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 되고 그만큼 근육도 더 잘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다음은 스피룰리나, 타우, X5안입니다. 자연에서 얻는 청록색 미세조류로 21세기의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스피루리나는 단백질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철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피코시아닌, 파이코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저는 전 간호사였던 유씨 75세 아침 스무디에 스피루리나 작은 티스푼 1스푼을 더하시라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몸이 가볍고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스피루리나가 노년층의 지구력과 산소 섭취 능력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근감소증과 만성 피로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루리나는 근육을 영양 공급할 뿐 아니라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사 후 기력 저하를 줄여줍니다. 오래 달린 자동차에 새 오일을 갈아 끼우듯 몸을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게 하는 클린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타이거넛 티걸 너트, 추파 C5대입니다. 이름에 넛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달콤하고 아삭한 뿌리, 궤경, 식품입니다. 타이거넛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해 몸에서 질산화질소, NO 생성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노년층에서 순환 기능 저하는 근육 피로와 무력감의 큰 원인이기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아 야간 주경련을 줄이고 규칙적인 근수축을 돕습니다. 민여사 79세는 잠결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오후에 타이거넛을 몇 알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한 뒤 단 2주 만에 쥐가 사라지고 잠도 깊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이지만 담긴 영양은 거대합니다. 테프는 다른 곡류에 부족하기 쉬운 리신이 매우 풍부합니다. 리신은 콜라겐 합성과 결합 조직 재생을 도와 관절, 인대, 근육이 효율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철과 칼슘이 많아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고 뼈,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저는 82세 어르신 한 분이 일주일에 3번 테프 죽을 드신 사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달 뒤 균형 유지 능력과 하체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테프는 노년의 힘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튼튼한 건물을 세우듯 몸속 깊은 곳부터 건강을 쌓아 올립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작은 씨앗이 큰 들판을 만든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여기 소개한 모든 음식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는 힘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을 여는 열쇠는 올바른 영양입니다. 닫힌 줄 알았던 에너지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식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오래도록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학적 조언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한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음식들을 다 먹어야 하나요? 사실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조합과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고 꾸준한 것을 원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기장죽이나 태프죽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 우유 한 스푼 또는 리코타 치즈 조금만 더해도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근육을 오랫동안 지탱해줍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분들에게는 이런 가볍지만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이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튀긴 고기나 흰쌀밥 대신 두부구이나 병아리콩, 샐러드, 참기름 드레싱을 선택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김놀이 한 장만 곁들여도 요오드와 갑상선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몸이 쉬는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리코타 치즈 반 공기나 따뜻한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밤새 근육을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죠.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2번 정어리 통조림이나 조개탕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음식들이 근육과 뼈의 힘을 지켜줍니다. 간식이 당길 때는 타이거넛 추파 COH 한 줌을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밤에 생기는 쥐나 근육, 뻣뻣함을 완화해줍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뉴스 보거나 공원 산책할 때 먹기 좋은 완벽한 간식이죠.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은 시작일 뿐이고 습관이 완성입니다. 하루에 20분만 가볍게 걸으시거나 이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식단과 함께하면 3, 4주 만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자립, 건강, 쓰리, 쨍캉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의존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정한 노년의 힘은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요리하고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근육을 돌봐야 합니다. 운동으로만이 아니라 하루 3끼의 작은 선택으로요. 근육은 충직한 친구와 같습니다. 당신이 외면하면 천천히 멀어지지만 진심으로 돌보면 평생 당신을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직접 봤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하던 분이 몇 달 만에 스스로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던 분이 이제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당신도 이미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매일 질 좋은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면 몸은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넘어질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계속 이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거는
믿음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의학보다 더 강한 힘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몸은 마음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는 순간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시간과 과학이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끼, 한 걸음, 한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소개한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 당신의 삶에 더해 보세요. 점심엔 두부, 저녁엔 김한장, TV 보면서는 타이거넌 몇 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의학적 지식과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맞는 식단 조합이나 세부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 모든 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을 아끼면 몸도 당신을 아낀다.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건강을 돌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여전히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힘은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오늘도 스스로 걷는 그 한 걸음에 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